바다 행성입니다. 바다 행성은 지표 대부분이 물로 덮여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푸른 구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단순히 물이 많은 행성이 아니라 물의 양이 행성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세계입니다. 바다가 너무 깊고 넓어서 단단한 대륙이 드러나지 못하며 지표의 거의 모든 면적이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로 유지됩니다.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행성 형성 과정에서 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공급된 경우입니다. 얼음 성분이 많은 작은 천체들이 초기에 행성에 여러 번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남기며 이 물이 증발하지 않고 지표에 고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물이 고체로 얼지도 모두 증발하지도 않는 안정적 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영역을 생명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며 지구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다 행성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해안 깊이는 3.7km이지만 바다 행성의 바다는 그 10배 이상 깊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50km를 넘어가면 바다의 압력은 수천 기압까지 올라가고 이 압력은 바닥 근처에서 물을 특수한 고체 구조로 바꿉니다. 이를 고압 얼음이라고 부르며 온도가 높아도 압력 때문에 얼음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바다 깊은 곳은 뜨거운 얼음층으로 분리됩니다. 이 고압 얼음층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층 때문에 대양의 바닥이 단단한 암석과 직접 맞닿지 않으며 지구에서처럼 해저 화산이나 열수 분출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깊은 바다 생명체의 에너지 원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 존재 가능성은 이 얼음층의 유무에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고압 얼음층이 얇거나 끊어져 있다면 내부의 열이 위로 전달되며 생명 활동에 유리한 구역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관측에서도 바다 행성 후보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CJ1214b, TOI1452b, 그리고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일부 행성들입니다. CJ1214b는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한 결과 물과 관련된 분자 신호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지표 상당 부분이 바다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TOI1452b는 밀도 분석에서 암석보다 가볍고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무거운 절충형 구조를 보여 바다 행성 후보로 꼽힙니다. 바다 행성은 사막 행성과 반대 끝에 위치한 세계입니다. 사막 행성에서는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바다 행성에서는 물이 행성의 모든 지역을 덮으며 지질 활동마저 변화시킵니다. 다음은 극한 압력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는 압력이 비교적 온화한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해수면의 대기압은 1기압이며 심해 10km 아래로 내려가도 약 1100기압 정도입니다. 그러나 극한 압력 행성에서는 이 범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대기와 내부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수십만 기압을 넘어서는 세계, 이곳이 바로 극한 압력 행성입니다. 이 행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차이는 대기가 단순한 공기층이 아니라 물리적 장벽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몇천 기압 이상의 대기가 지표를 짓누르면 지표의 바위조차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압축됩니다. 초지구형 행성 중 일부는 이와 비슷한 성질을 보이며 내부 구조 분석에서는 다이아몬드 행성 후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극한 압력 행성에서는 이런 압축 환경이 표면부터 중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력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물과 암석이 평소의 성질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고압 얼음 형태로 변해버리는데 이 얼음은 차갑다는 의미의 얼음이 아니라 높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된 물입니다. 온도가 300도씨 이상이어도 압력이 많으면 얼음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극한 압력 행성에서는 뜨거운 얼음층이 지표 아래에 쌓이는 기이한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시선을 행성 내부로 옮겨보겠습니다. 극한 압력은 내부 물질의 배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맨틀 깊은 곳에서는 규소와 마그네슘이 압축되어 포스트 페보르스카이트라는 고압 광물을 만들지만 극한 압력 행성에서는 이런 광물이 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지구의 가장 깊은 영역이 지표로 노출된 것과 유사한 환경을 형성합니다.
높은 압력은 대기의 순환마저 제어하는데 압력이 높을수록 대기 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폭풍이나 강한 제트 기류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한 압력 행성은 폭풍 행성과는 정반대 성질을 갖게 됩니다. 대기는 무겁고 느리며 행성의 급격한 지형 변화 대신 오랜 시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극한 압력 행성은 움직임이 매우 느린 세계입니다. 압력도 온도처럼 행성의 본질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암석, 물, 대기, 내부 구조 모두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물질 상태, 지구에서는 절대 실험할 수 없는 환경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곳, 그곳이 바로 극한 압력 행성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행성입니다. 중성자별은 아주 무거운 별이 폭발하고 남은 작은 조각입니다. 크기는 서울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는 태양보다 무거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성자별 가까이에 행성이 있다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힘이 그곳에서 작용합니다. 이 행성에 가까이 가면 처음 보이는 것은 돌산도 흙도 아닙니다. 마치 커다란 검은 유리판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엄청난 압력 때문에 돌 속의 탄소가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깊은 땅속 아주 센 압력에서만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 행성에서는 지표 바로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행성은 도는 속도도 이상한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지만 이 행성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바뀝니다. 중성자별의 힘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표면은 아주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드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행성 내부에서는 둥둥 하는 압력 파동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행성에는 우리가 아는 날씨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의 대부분이 중성자별의 힘에 의해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거의 없고 대신 중성자별에서 날아오는 작은 입자들이 표면을 계속 때려서 사포처럼 표면을 갈아냅니다. 그래서 충돌 흔적도 잘 남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세계처럼 보이지만 행성 속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겉이 너무 단단하여 열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쪽에서는 오래도록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만약 이 행성이 탄소로 이루어졌다면 속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이상한 광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강한 자기장은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을 만듭니다. 지구에서는 번개가 칠 때만 전기가 흐르지만 이 행성에서는 땅속에 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하나의 전기 회로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에서 흔한 산맥, 바다, 침식, 그리고 지각 변동 같은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모든 걸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풍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일한 변화라면 중성자별의 힘으로 표면이 아주 조금씩 울리는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돌과 광물들이 생겨납니다. 위에는 다이아몬드, 그 아래에는 더 단단한 탄소층, 그 밑에는 금속처럼 보이는 이상한 액체들이 자리 잡으며 행성 전체가 압력으로 눌러 만든 거대한 조형물처럼 존재합니다. 다음은 독성 행성입니다. 지구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합니다. 산소 21%, 질소 78%, 나머지는 미량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혼합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성 행성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생명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가스가 표면을 지배하는 세계, 이것이 독성 행성입니다. 독성 행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96% 이상의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름층은 진한 황산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체의 조직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 표면 온도는 약 465도씨, 대기압은 90기압에 이릅니다. 즉 압력지옥 플러스 산성지옥 플러스 고온지옥이 동시에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자, 금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독성 행성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기 조성의 불균형입니다. 산소가 부족해 생명체가 호흡할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 대기 자체가 반응성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화수소,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주요 성분이 되면 생명체는 분단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대부분 화산활동과 과학반응, 그리고 심한 온도차에 의해 꾸준히 보충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온도 상승의 폭주입니다. 금성과 같은 런어웨이 그린하우스, 즉 폭주형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계속 가두어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다시 대기층을 강화하며 결국 더 많은 열이 가두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이 멈추지 않으면 행성 전체가 거대한 압력과 열의 용광로처럼 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기의 화학적 공격성입니다. 지구에서는 비가 생명체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독성 행성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황산비가 내리고 특정 행성에서는 염화물 기반의 산성구림이 지표를 부식시키며 심지어 표면 광물의 종류마저 바꿔버립니다. 금성의 구름층은 탐사선의 금속 재질을 몇 시간 만에 부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도 방사선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약한 수준이며 지표의 생명체는 지구 자기장과 대기에 의해 보호됩니다. 하지만 방사능 행성에서는 이 기본 조건이 무너집니다. 이 세계는 방사선이 자연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행성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빛도 바람도 그리고 온도도 모두 방사선이라는 배경 위에서 움직입니다. 방사능 행성이 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기장의 부재 또는 약화입니다. 자기장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특히 항성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지표는 고에너지 입자에 직접 노출되고 대기 상층은 점차 파괴되며 방사선 양은 지구 기준 수백, 수천 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핵 붕괴열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집중입니다. 초기 행성들은 생성 당시 우라늄, 토륨, 칼륨 같은 방사성 원소를 포함합니다. 지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이 원소들이 쇠퇴하지만 어떤 행성은 형성 과정에서 방사성 원소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 내부에서 계속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은 지하 지각을 가열하고 틈새에서 방사성 가스가 대기로 새어나와 지표 방사선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즉 행성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방사선을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항성과의 거리입니다. 적색 외성 주변에서 도는 행성들은 자주 강력한 플레어를 맞습니다. 플레어란 폭발적 방사선 방출을 의미하는데 이 플레어는 X선 자외선 입자를 강하게 방출하여 대기를 벗겨내고 지표 방사선 양을 극도로 높입니다. 실제로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생명 가능성이 연구되는 동시에 강한 플레어로 인해 지표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함께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침묵입니다. 대기가 파괴되면 기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지구처럼 다양한 날씨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대신 방사선이 상층 대기를 이온화하며 희미하게 발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지표를 비추지는 못하지만 행성이 끊임없이 에너지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방사능 행성은 단순히 생명에게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행성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기장이 사라지고 대기가 벗겨지고 내부 방사선이 표면까지 올라오면 행성은 서서히 생명 친화적 조건을 잃어갑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행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계입니다. 다음은 초고온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리 태양이 강하게 비추어도 바닥의 돌이 녹아 흐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온 행성에서는 이 기본적인 상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별의 열이 너무 강해 행성의 표면이 마치 금속을 녹인 듯한 상태로 유지되곤 합니다. 초고온 행성이 탄생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별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에 바싹 붙어 있으면 행성은 하루 종일 강한 빛을 한 방향에서만 받고 사실상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 사례로 알려진 KELT9b는 온도가 약 4300도씨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부 별의 표면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이 정도의 열을 받게 되면 표면은 단순히 뜨거운 수준을 넘어 고체와 액체를 오가며 변형되는 땅이 됩니다. 높은 지대는 얇게 녹아 흐르는 금속판처럼 보이고 낮은 지대에는 얕은 용암 호수가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암석이 이런 온도에서 분해되면 금속 성분의 증기가 대기로 흘러들어가며 공기조차 평범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기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뜨거운 표면에서 증발한 금속이나 광물 입자들은 행성을 가로지르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식어 고체가 됩니다. WASP-76b라는 행성에서는南면에서 기화된 철이 반면으로 이동하여 다시 식으며 철비가 내리는 현상이 실제로 포착되었습니다. 초고온 행성의 특징은 대기의 움직임만 보아도 분명합니다.南면에서는 공기가 빠르게 가열되어 위로 치솟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을 향해 강력한 바람이 몰려듭니다. 일부 행성에서는 이 바람의 속도가 시속 5,000km에서 10,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행성 내부에서도 변화가 계속되는데 표면이 녹을 정도의 열이 꾸준히 가해지면 내부 또한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금속과 규산염이 반복적으로 녹았다가 굳었다를 반복하며 대기의 성분도 계속 바뀌고 행성 전체가 서서히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초고온 행성은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세계는 별에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 행성이 어떤 운명을 맞는가를 보여주는 실제 예시입니다. 생명이 살기에는 지나치게 극단적이지만 기체가 어떻게 분해되고 다시 결합하는지, 대기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극한의 열이 광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다음은 운무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대부분 투명하여 멀리 있는 산맥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운무 행성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 세계는 대기가 지표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행성으로 별빛이 도달해도 표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행성이 거대한 구름 주머니 안에 숨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빛의 흐름이 대기에서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운무 행성의 대기에는 메탄, 에탄 같은 탄화수소가 가득하며 이 분자들은 자외선을 받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헤이즈를 만듭니다. 이 헤이즈는 빛을 흩트리는 성질을 가져 표면을 관찰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타이탄은 대기가 너무 짙어서 탐사선조차 착륙 직전에야 표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무 행성의 대기층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두께로 이어진 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상층은 태양빛을 받아 화학 반응이 활발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이 소멸하고 기온과 압력이 빠르게 바뀝니다. 이 조성 변화는 대기 안에서 거대한 순환을 만들어내며 이 순환은 구름의 형태나 색을 매 순간 바꾸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두꺼운 헤이즈가 행성의 기후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표로 도달하는 빛이 제한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작아지고 행성 전체가 일정한 온도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경우 지표 온도는 약 영하 179도씨로 매우 낮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즉 헤이즈가 행성의 절연막처럼 작용하는 셈입니다. 다음은 밤 행성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뜨고 지는 주기가 모든 생명과 기후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밤 행성에서는 이 주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행성은 한쪽 면이 영원히 어둠에 잠긴 세계이며 태양빛이 단 한 번도 수평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구의 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둠입니다. 밤 행성이 만들어지는 핵심 조건은 조석 고정입니다. 조석 고정은 행성이 항성의 중력에 맞춰 회전 속도를 잃고 결국 한쪽 면만 항성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달이 지구에게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항성과 가까운 궤도를 도는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둠의 면, 즉 영구 야면은 항성빛을 받지 못하므로 온도가 극도로 낮습니다.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일부 행성은 야면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대기 성분마저 얼어붙어 지표로 떨어지는 대기 웅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가 얼어서 눈처럼 내리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단지 추운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밤의 반대편, 즉 영구 남면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면은 항성빛을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행성은 강렬한 열과 극조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행성 안에서 두 개의 기후체계가 공존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터미네이터 존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에 위치한 이 좁은 띠는 양쪽 극단을 중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트라피스트 1, 2와 같은 조석 고정 행성들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 터미네이터 존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합니다. 밤행성은 지구와 비교하면 매우 낯설지만 실제 우주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행성 유형입니다. 저질량 항성인 적색 외성 주변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행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행성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음은 폭풍행성입니다. 폭풍행성은 바람이 날씨의 일부가 아니라 행성 그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세계입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안정된 적이 거의 없으며 지표와 대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한 가지 특징이 먼저 드러납니다. 바람의 세기가 지구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 대기의 제트 길이는 시속 600km에 달하고 해왕성의 바람은 시속 2000km까지 가속됩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단단한 암석조차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바람은 단순히 별이 가까워서 또는 행성이 빨리 돈다라는 정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폭풍 행성의 핵심 메커니즘은 에너지 수송입니다. 행성의 대기 상층은 별빛을 빠르게 흡수하여 높은 온도를 유지하지만 지표나 하층 대기는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이 온도차가 지속되면 대기는 계속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순환이 생겨납니다. 이 순환이 바로 행성 전체를 감싸는 제트바람과 소용돌이 구조입니다. 가까운 예로 WASP-76b가 있습니다. 이 초고온 행성은 난년 온도가 약 2400도씨까지 올라가 철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철이 대기 흐름을 타고 반면으로 이동하여 다시 응결하며 철비를 만듭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바람 속도는 시속 60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초강력 태풍이 시속 300km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폭풍 행성에서는 바람 자체가 지표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모래나 얼음이 아니라 바람이 만드는 구조물이 지형 기능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위도에서는 바람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행성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띠 모양의 구름 구조가 생성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시각적 특징이 아니라 행성 내부의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행성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계절의 개념이 거의 사라집니다. 바람과 폭풍이 반년 단위로 바뀌는 대신 행성 중심부의 에너지 흐름에 의해 거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막 행성입니다. 사막 행성을 떠올리면 끝없는 모래바람이 지나가는 풍경이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 천문학에서 사막 행성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입니다. 이 행성들은 지표 대부분이 암석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이 액체로 존재할 만큼의 안정적 환경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지표는 100도씨를 넘게 달아오르고 밤이 되면 영하 100도씨 아래로 급격히 식습니다. 대기가 얇아 열을 붙잡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극단적 온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큰 온도 변화는 지표를 갈라놓고 검게 탄 암석층을 주기적으로 팽창 수축시키며 행성 전체의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환경은 단순히 물이 적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막 행성은 보통 대기압이 낮거나 별과 너무 가까워 수증기 자체가 남아있지 않거나 행성 형성 단계에서부터 물 함량이 적었던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금의 바다는 대부분 증발해버리고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찬 뒤 우주로 빠져나가 사막 행성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이를 런어웨이 증발, 즉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물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막 행성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겉보기와 달리 완전한 죽음의 세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이 완전히 증발했더라도 행성 내부가 여전히 뜨거운 경우 지하 깊숙한 지열 영역에서 물이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표면의 극단적인 환경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온도가 안정적이며 압력이 높아 액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미생물들도 수 킬로미터 지하에서 생존하듯이 사막 행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사막 행성 후보들이 이미 여러 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케플러 452b, 트라피스트 1d, LHS 3844b는 물이 거의 없는 건조 지표를 가진 행성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LHS 3844b는 대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표 온도가 낮 동안 770도씨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표면 대부분이 마그마가 식어 만든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온 사막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사막 행성은 단순한 모래 행성이 아니라 행성 진화 과정에서 물이 어떻게 사라지고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며 지표가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실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은 얼음 행성입니다. 얼음 행성은 표면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처음 바라보면 그저 차갑고 고요한 얼음 행성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에서는 이 행성들이 놀라울 만큼 다양한 내부 구조와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계의 대표적 얼음 천체들인 유로파, 엔셀라두스, 트리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얼음 껍데기는 약 10km에서 30km 두께로 굳어 있지만 그 밑에는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물층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였음에도 숨쉬는 행성과 같다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핵심은 조석 가열, 타이럴 히팅이라는 현상입니다. 조석 가열은 큰 행성이 작은 위성을 잡아당기며 반복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강한 중력에 지속적으로 비틀리며 내부가 데워지고 그 열이 얼음 아래 바다를 녹여 거대한 해양을 유지합니다. 엔셀라두스 역시 토성의 중력에 의해 내부가 따뜻해지며 얼음 틈에서 물기둥이 우주로 분출됩니다. 실제로 카시니 탐사선은 이 분출기둥 안에서 유기물, 즉 탄소 기반 물질을 검출하며 생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얼음 행성의 표면은 단단한 얼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끊임없이 재편되는 무늬가 보입니다. 얼음판이 서로 밀고 당기며 충돌한 자국, 내부 바다가 밀어올린 균열, 그리고 표면 아래 흐르는 따뜻한 물이 만든 얼음굴 등이 복잡한 패턴을 남깁니다. 얼음층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행성이 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얼음 지형은 마치 지구의 판 구조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내부 에너지가 행성 전체의 형태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명 탐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구에서도 깊은 바다의 열수 분출구는 햇빛 없이도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고온의 금속이온과 황물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얼음 행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햇빛은 닿지 않지만 내부의 열과물 그리고 풍부한 화학물질이 만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생명이 나타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얼음 행성은 이렇게 차갑다는 외형 뒤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얼음 껍질은 생명을 차단하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조건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절연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얼음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이 부족하여 말라버린 사막 행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성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산 행성입니다. 화산 행성은 지표 곳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솟아오르고 대기가 화산재로 뒤덮인 세계를 말합니다. 태양계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천체는 목성의 위성 이오입니다. 이오는 현재까지 확인된 천체 중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계로 크고 작은 화산이 약 400개 이상 존재합니다. 표면에서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분출되는 용암 기둥은 이 세계가 단순한 화산이 많은 행성이 아니라 내부 전체가 요동치는 행성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극단적 활동은 조석 과열 때문입니다. 이오는 목성과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에게 동시에 잡아당겨지고 그 과정에서 내부가 강제로 변형됩니다. 이 변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막대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지하 깊숙이 쌓인 마그마를 끌어올립니다.
지구에서도 판이 충돌하거나 늘어나는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2호의 경우에는 외부 천체의 중력이 직접 내부를 비틀어 열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산 행성의 표면은 잠시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막 태어난 용암류가 검은 강처럼 흘러가 표면을 다시 그리며 낡은 지형을 덮어버립니다.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황과 규소 화물이 행성 전체를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입니다. 작은 충돌구조차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용암층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지질학적 시간이 몇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지구라면 수백만 년이 걸릴 변화가 이곳에서는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건이지만 동시에 행성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강한 조석가열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호의 균열을 따라 흐르는 적외선 방출 패턴을 분석하면 내부 마그마층의 분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외계 화산 행성을 탐사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열 방출 패턴, 대기 중의 화산가스 조성, 분출 높이 등을 분석하면 이 행성이 어떤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산 행성은 사막 행성과 얼음 행성처럼 물의 부족 또는 얼음의 과다로 조건이 결정되는 행성과는 다르게 내부 에너지의 강도가 행성의 성격을 지배합니다.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열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가 행성 전체의 지표를 다시 쓰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초저온 행성입니다. 초저온 행성은 말 그대로 아주 추운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추위를 느껴도 공기가 얼어붙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저온 행성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초저온 행성의 온도는 영하 23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우리가 심실 때 마시는 질소나 메탄 같은 공기들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변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가 점점 얇아지고 공기가 마치 눈처럼 땅에 내려앉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이라는 곳은 영하 235도까지 내려가고 명왕성도 보통 영하 229도 정도입니다. 이런 온도에서는 물이 완전히 얼어붙고 그 위에 얼음으로 변한 공기가 또 한 겹 덮이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닿는 계절이 되면 바닥에 있던 질소 얼음이 슬슬 녹아 아주 약한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 그 대기들이 다시 눈처럼 떨어져 지표를 덮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땅에는 줄무늬나 기둥 같은 특이한 지형이 생겨납니다. 이 행성은 멀고 어둡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올라오는 약한 열이 얼음을 조금씩 밀어 올리기도 하고 온도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땅의 모습이 바뀝니다. 대기도 매번 달라지는데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면 질소 얼음이 기체가 되어 대기가 늘어나고 다시 추워지면 그 대기가 땅으로 내려앉아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몇십 년마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처럼 초저온 행성은 너무 추워서 물질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추위가 모든 규칙을 바꾸고 그 규칙이 땅과 공기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입니다.